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3일은 절기상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입니다. 무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처서 매직이란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져 그 마법이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옥진 미술관. 자연을 내부로 옮겨놓은 듯 다채로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획전시 상상정원으로 장옥진의 미공개작 무제 2편을 비롯해 김이박, 변현미 등 작가 5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이제 회화로만 보지 않고 직접 이제 식물을 가지고선 설치를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미술관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은 관람객들은 시원한 내부에서 색다른 자연을 감상하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인근 장흥계곡과 송추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주말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평일에는 한적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휴식을 누립니다. 아까도 송추계곡에 잠깐 갔다 왔는데 물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좀 한적하고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같은 풍경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절기상 무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되겠는데요. 수도권 북부 쪽에 위치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 등 비가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정보자료, 인공지능 기반 전자혁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에 대중매체, 제작물 및 인공지능 산업을,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정보기술 협력지구를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두 협회와 함께 해당 전략산업들을 뒷받침할 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고 수도권 북부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안산 원곡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주 배경 학생 교육 과정과 시설 운영 우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 청소년재단,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산 원곡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90.2%가 다문화 학생으로 2019년 다문화 영역 국제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문화 특별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본따르기를 통해 습득한 사례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포천시의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불법 튜닝 이륜 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지역인 경전철 의정부역 도로에서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25건, 번호판 관련 위반 5건, 소음 기준 초과 2건 등 총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숨진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보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았고 숨지기 전 동료와 가족들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천시 교육청과 교사단체, 유족 등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교육청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은 8월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 한해 공개하겠습니다. 또 숨진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청구했으며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책임자 징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 여부는 4달 중 결정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체 감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징계 역시 감사 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 자체가 진상조사위원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공익감사 청구 역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채택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이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예.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조사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시간과 물리적 시간과 이런 거를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결국에 뭔가 다시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함이 좀 있네요. 특히 이들은 보고서 전문 공개와 함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인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이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택 포승공단을 찾아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인 일본 TOK 평택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2년 전 김 지사가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본사를 방문해 1,01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이날 현장 투어에는 경기도지사가 달려가면 달라진다는 의미를 담은 달달버스 2대가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 투어는 이번 달에 남양주와 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으로 시행 4개월 동안 약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경기도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데요.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의료기관 교통비로 1,931건이었고 대부분이 기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335건, 감염병 진단비는 6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계절별 기후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인천시 주택 매매 가격이 6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보고서 확인 결과 지난 7월 인천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6월과 같은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동구와 부평구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와 서구, 계양구와 동구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 전세 가격 변동률은 6월 마이너스 0.06%에서 7월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월세 가격 변동률은 6월 0.02%에서 0.09%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내세운 학생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학생토론회는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 판단 3대 원칙을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이날 경기 서울 지역 고등학생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교육청은 승패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토론 방식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 학교 현장에 이런 방식의 토론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진보 보수, 소위 좌파 우파 간의 갈등이 교육 현장까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텔스바흐라는 그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만은 그런 거 좀 넘어서자 하고 이제 했던 그 합의가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신을 우리 한번 서울하고 경기도 이 한번 두 교육청이 학생들 향해서 한번 그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